양파 하나 먹었다고 감옥에 간 남자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문제는 그게 양파가 아니라 집 한 채 값어치 않은 튤립 구근이었다는 겁니다. 더 미친 건 당시엔 이게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코인 차트 보면서 식은땀 흘리는 그 감정, 밈 주식에 물려서 커뮤니티에 다들 홀딩하시나요? 라고 묻는 그 절박함. 그게 4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개미들은 영끌에서 올인했고 큰 손들은 타이밍 재며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인류 최초의 금융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630년대 암스테르담은 당시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 덕분에 떼돈을 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시장을 만들었고 선물 거래를 시작했으며 투자 계약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사고, 코인 거래하고, 선물 레버리지하는 그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운하를 따라 늘어선 화려한 저택들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이었고 선박 소유주였으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었죠. 이들은 새로운 부의 상징이었고 기존 귀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튤립이 등장한 겁니다. 튤립은 원래 네덜란드 꽃이 아닙니다. 서아시아, 정확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건너온 외래종이었죠.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정원에서 키우던 이 꽃이 유럽으로 전해진 건 16세기 중반이었고 네덜란드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159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튤립 광풍이 시작됐을 때 이 꽃은 네덜란드에 들어온 지 겨우 40년밖에 안 된 신기한 식물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튤립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은 꽃잎에 불규칙한 무늬가 생겼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예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병든 꽃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그 중에서도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품종은 빨간색과 흰색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최고로 쳤습니다. 여기서 희귀성이라는 첫 번째 버블 요소가 작동합니다. 이 무늬 있는 튤립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확률이 극히 낮았거든요. 씨앗으로 키워도 같은 무늬가 나올 보장이 없었고 구근으로 번식시켜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튤립은 1년에 딱 한 번 봄에만 꽃을 피웠죠. 그러니까 오래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1634년쯤 되자 네덜란드 상류층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튤립 하나 없으면 파티에서 무시당했고 희귀한 품종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튤립을 들고 초상화를 그렸고 정원에 자랑스럽게 전시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 가방 인증샷 올리는 거랑 똑같죠. 아니, 사실 더 심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튤립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여기서 큰 손들이 움직입니다. 튤립 재배업자들과 초기 투자자들은 빠르게 알아챘죠. 이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걸요? 그들은 대량으로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희귀한 품종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아예 튤립 재배지를 통째로 사버렸죠. 지금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들이나 밈코인 창시자들이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튤립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635년에 100길더 하던 튤립 구근이 1636년에는 500길더가 됐고 몇 달 뒤에는 2000길더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당시 목수의 연봉이 250길더였으니까 튤립 구근 하나가 8년치 월급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연봉 4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3억짜리 튤립을 사는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익이 났거든요. 1월에 산 튤립을 3월에 팔면 2배, 3배 벌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걸 눈으로 보니까 이게 투자가 아니라 확실한 돈벌이처럼 보인 거죠. 2021년 도지코인 오를 때 커뮤니티 분위기 생각해보세요. 나 어제 1000만 원 벌었어. 개존버하면 다 부자 된다. 이런 얘기 넘쳐났잖아요. 400년 전 네덜란드 선술집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1636년 거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꽃상인들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아직 땅속에 있는 튤립, 그러니까 다음 봄에 피어날 튤립에 대한 계약서를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의 탄생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겨울이고 튤립이 땅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봄에 피어날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를 살 수 있는 권리를 300길더에 팝니다. 여러분이 이 계약서를 사면 봄에 그 튤립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튤립이 피는 걸 기다리지 않고 계약서 자체를 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300길더에 계약서를 산 사람이 점심에 350길더에 팔고, 그걸 산 사람은 저녁에 420길더에 팔고, 다음 날 그 사람은 500길더에 팝니다. 실물 튤립은 여전히 땅속에 있는데 가격만 미친 듯이 오른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튤립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튤립이 정말 존재하는지 어떤 문의가 나올지도 몰랐죠. 그냥 종이 한 장을 믿고 거래한 겁니다. 지금 NFT 거래하는 거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실물은 없고 디지털 소유권만 사고 파는 거죠. 어떤 계약서는 하루에 10번씩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거래소는 미친 듯이 돌아갔고 거래될 때마다 가격은 올랐죠. 여기서 개미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또 다른 버블 요소 때문이죠. 다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바보 아냐?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비싸질 텐데. 이런 생각이 퍼졌거든요. FOMO, 포모. 놓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버블 요소인 빚이 등장합니다. 초기에는 부자들만 참여했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일반인들도 욕심이 났던 거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빚을 냈습니다. 목수는 자기 연장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청소부는 미래 수입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튤립 계약서를 산 사람도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계산이 맞아떨어졌거든요. 300길더를 빌려서 계약서를 샀는데 일주일 뒤 500길더에 팔 수 있다면 200길더를 버는 겁니다. 이자 빼도 엄청난 수익이죠. 그리고 실제로 몇 달 동안은 이게 먹혔습니다. 빚내서 산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1636년 말쯤 되면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됩니다. 희귀한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는 5,000길더를 넘어섰고 이건 암스테르담 중심가의 큰 저택 한 채의 값이었습니다. 무려 20년치 월급이에요. 덜 희귀한 품종도 수백 길더씩 했고 심지어 가장 흔한 튤립조차 몇십 길더에 거래됐죠. 모든 튤립의 가격이 동시에 폭등한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자 상인이 자기 집에 방문한 선원에게 아침으로 청어를 대접했는데 선원이 이게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파를 슬쩍 집어서 같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양파가 아니라 3,000길더짜리 튤립 구근이었던 겁니다. 상인은 선원을 경찰에 신고했고 선원은 감옥에 갔죠. 양파 하나 먹었다고요?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튤립이 너무 귀해서 함부로 만지지도 못했고 도난 사건이 빈번했으며 튤립 때문에 사람들이 소송하고 싸우고 감옥에 가는 일이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큰 손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1636년 11월쯤 초기 투자자들과 대형 상인들이 슬슬 현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몇 년 동안 튤립을 모았고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한 거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팔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팔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조금씩 물량을 빼내는 겁니다. 개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큰손이 빠져나가는 물량보다 신규 개미들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손들은 완벽한 타이밍에 엑시트를 할 수 있었죠. 마치 2021년 5월에 도지코인을 팔았던 고래들처럼요. 1637년 2월 첫째 주, 역사적인 날이 옵니다. 하를렘의 한 경매장에서 튤립 경매가 열렸는데 단 한 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들은 비싼 가격을 불렀고 구매자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사지? 이상하네. 하지만 곧 모두가 깨달았죠. 이게 실제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아무도 안 사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가 없었던 거예요.
버블이 터지는 순간은 항상 이렇게 옵니다. 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죠. 이거 실제 가치가 얼마지? 튤립의 실제 가치는 뭘까요? 예쁜 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먹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도구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예쁘기만 한 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2월 3일 패닉이 시작됩니다. 튤립의 가격이 반토막 난 것입니다. 5,000길더 하던 샘페르 아우구스투스가 2,500길더가 된 거죠. 괜찮아, 조정해, 다시 오를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 날도 떨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5,000길더가 300더가 됐죠.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결국 몇십 길더, 몇 길더까지 내려갑니다. 일주일 만에 집값을 호가하던 튤립이 양파값이 됐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어제까지 500길더 하던 종이가 오늘은 10길더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300길더를 빌려서 계약서를 샀는데 그게 이제 10길더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빚은 300길더 그대로죠. 이자까지 치면 더 많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거래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계약을 취소하려 했고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일부는 야반 도주했죠.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 이미 사라진 뒤였던 겁니다. 담보로 잡힌 연장, 집, 가게가 압류됐고 가족들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상인이 파산했고 경제가 붕괴됐으며 암스테르담 운하에는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고요. 튤립 버블이 네덜란드 경제를 망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앤 골드가 같은 역사학자가 10년 동안 자료를 파헤친 결과 실제로 파산한 사람의 기록을 거의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법적 구속력이 약한 계약서로 이뤄졌고 법원이 이걸 강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미안 못 사겠어 하고 나가 떨어진 거고 판매자들은 휴지 조각만 들고 있게 된 겁니다. 네덜란드 경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여전히 돈을 벌었고 무역은 계속됐으며 암스테르담은 여전히 유럽 최고의 금융 중심지였죠. 튤립 버블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안 다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늦게 뛰어든 개미들은 제대로 당했습니다. 특히 1646년 말에서 1637년 초에 빚내서 산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졌죠.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갔고 갚을 수 없는 빚만 남았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정말로 운하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큰손들은 어땠을까요? 초기 투자자들과 대형 상인들은 이미 1636년 말에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모은 튤립을 최고가에 팔았고 현금을 챙겼죠. 심지어 일부 큰손들은 폭락 이후에 헐값이 된 튤립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진짜 튤립을 좋아하는 수집가들한테 적정가에 팔려고요. 그들은 버블에서도 돈을 벌고 폭락에서도 돈을 번 겁니다. 이게 바로 개미와 큰손의 차이입니다. 개미는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큰손은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개미는 조금만 더를 외치지만 큰손은 목표가에 도달하면 냉정하게 청산하죠. 개미는 커뮤니티에서 다들 홀딩하자고 외치지만 큰손은 조용히 물량을 빼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똑똑해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사람들은 인터넷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망했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폭락했죠. 2021년 게임스탑과 AMC 광풍 때는 어땠나요? 레딧의 월스트리베츠 커뮤니티에서 개미들이 뭉쳐서 큰손들을 이긴다는 서사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홀딩하면 헤지펀드가 망한다. 투더문, 다이아몬드 핸즈.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주가는 폭락했고 늦게 들어간 개미들은 손실을 봤으며 초기에 들어갔던 큰손들은 최고가에 빠져나갔습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 한 방 날릴 때마다 가격이 폭등했고 사람들은 $1 간다, $10 간다고 믿었죠.
실제로 70센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센트 안팎에서 놉니다. 정점에서 산 사람들은 80% 이상 손실을 본 겁니다. NFT는 또 어떤가요? 2021년에 원숭이 그림 하나가 수억 원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의 미래다, 메타버스 시대의 필수품이다라고 했죠. 지금 그 원숭이 그림들 가격 아세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희귀성, 빚, 군중심리.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무조건 버블이 터집니다. 튤립이든 닷컴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NFT든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개미들은 손해보고 수익은 큰손들이 챙깁니다. 왜 이런 일이 400년 동안 반복될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귀한 것에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남들이 돈 버는 걸 보면 참지 못합니다. 포모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빚이라는 레버리지가 더해지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내가 틀릴 리 없어. 이번엔 다를 거야. 조금만 더 오르면 팔 거야. 이런 생각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심리가 이 모든 걸 정당화시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아냐? 커뮤니티에서 다들 성공한다는데? 집단의 확신은 개인의 의심을 묻어버립니다. 설령 속으로 불안해도 겉으로는 홀딩, 존버, 다이아몬드 핸즈를 외치게 되는 거죠. 큰손들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뛰어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면 그들이 빠져나갈 출구가 필요하거든요. 큰손이 초기에 10원에 산 코인이 1000원이 됐을 때 그들은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거래하면 가격이 안 오르죠. 그래서 개미들이 필요한 겁니다. 개미들이 1000원에 사줘야 큰손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손들은 마케팅을 합니다. 인플루언서를 동원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희소성을 강조하고 성공 스토리를 퍼뜨립니다. 이거 곧 10배 간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한정 수량, 조기 마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개미들이 몰려들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손이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희귀성을 의심하세요. 정말 희귀한가요? 아니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희귀하게 만든 건가요? NFT처럼 코드 몇 줄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건 희귀한 게 아닙니다. 튤립처럼 자연적으로 제한된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늘어나죠. 둘째, 절대로 빚을 쓰지 마세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지만 손실도 키웁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질 때는 손실이 수익보다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빚내서 투자한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불리한 게임에 뛰어든 겁니다. 셋째, 군중을 따라가지 마세요. 모두가 사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홀딩, 돈 복사, 투더문을 외칠 때 큰손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들 믿는다면 왜 가격이 안 오를까요? 누군가는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세요. 이 자산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가요? 배당은 나오나요? 현금 흐름은 있나요? 사용 가치는 있나요? 튤립은 예쁘기만 했습니다. NFT는 디지털 이미지일 뿐입니다. 밈코인은 재미 외에 쓸모가 없죠. 실제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면 언젠가 반드시 폭락합니다. 다섯째, 목표가를 정하고 지키세요. 큰손들이 수익을 내는 이유는 목표가에 도달하면 무조건 팔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개미들은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폭락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목표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설령 그 다음날 더 오르더라도요. 마지막으로 역사를 공부하세요. 튤립 버블, 남해 버블, 미시시피 버블, 1929년 대공황,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트코인 폭락. 전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튤립 버블이 주는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버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이 있는 한 계속 반복될 겁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죠. 다음 버블은 AI 관련일 수도 있고 기후테크일 수도 있고 우주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똑같은 패턴을 따를 겁니다. 희귀성, 빚, 군중심리.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버블이 터지고 개미는 손해보고 큰 손은 빠져나갑니다. 400년 전 암스테르담의 개미들은 튤립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차트 분석 도구도 있죠. 그러니 제발 똑똑하게 행동하세요. 희귀하다는 말에 속지 말고 빚내지 말고 군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큰 손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출구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튤립은 이미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얼마에 사는지는 자유지만 적어도 그게 튤립이라는 건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